일반적으로 허리가 아프거나 강화를 시킬 때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하는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본 대다수의 분들은 시간 낭비고요. 그래서 이런 자세는 좋지 못하고요. 반대로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스포츠의학과 스포츠과학을 전공한 김병곤입니다. 제가 담당했던 선수들은 야구의 유현진, 김병현, 이정후 선수, 그리고 테니스에는 정현 선수, 서아프리카의 가봉 대통령을 관리했습니다. 허리는요, 만약에 제가 손을 이렇게 움직일 때 팔이 움직이지만 사실 첫 번째 움직임은 코어에서 먼저 일어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깨지면 상체와 하체가 분리되는 형태가 되니까요, 허리가 느슨해지기 시작해요. 움직임이 생기면 생길수록. 그래서 코어가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팔다리가 건강하다면 아마도 전신이 망가지게 될 최초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어는 일반적으로는 배꼽에서 골반 사이 이 정도를 코어라고 하거든요. 좀 더 크게 보면 팔과 다리를 뺀 나머지를 코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일반 피트니스 클럽이나 헬스 클럽에서 코어 운동이 하기 힘들어요. 고통스럽고. 그래서 팔다리 운동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팔과 다리는 강해서 힘이 바깥쪽으로 가는데 코어가 이 팔다리를 잡을 힘이 없다 보니 허리가 계속해서 약해지는 경우들이 많죠. 우선 책적으로 보면 허리 통증은 거의 전 국민이 다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중에 대다수는 특별한 조치를 안 해도 통증이 사라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허리 통증, 요통을 바라볼 때 통증이 중요하긴 하지만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와 움직임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통증은 시간이 지나면 줄어들지만 움직임의 범위라든지 움직임의 퀄리티, 질적인 부분들은 내가 관리하지 않으면 원래 좋았던 동작으로 되돌아가지 않거든요.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어떤 분은 너무 근육이 없어서 유연하신 분들, 또 어떤 분은 너무 근육이 딱딱해서 움직임이 자유롭지 않은 분들, 두 분류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떤 부류에 속하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너무 과하게 유연하신 분들은 근력 트레이닝 중심으로 좀 해주시면 되고, 반대로 딱딱하신 분들은 폼롤러나 스트레칭 같은 형태의 운동을 해주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는 옆으로 서서 팔을 이렇게 밑으로 내렸을 때 손끝이 바닥에 닿으면 허리 근육이 그렇게 딱딱한 편은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스트레칭을 과하게 할 필요가 없죠. 근데 만약에 닿지 않고 대략 여기에서 손이 헤매고 있다? 그럼 이런 분들은 스트레칭이 많이 필요한 분이에요. 앉아서가 더 편하긴 한데요. 허리가 딱딱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앉아서 팔을 앞으로 쭉 밀었을 때 손가락 부분이 발끝 정도에 닿으면 허리가 딱딱하지 않거든요. 정상이라는 거예요. 대신에 손을 앞으로 쭉 밀었을 때 이렇게 부족하다, 공간이. 그러면 스트레칭이 많이 필요하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는 앞으로 쭉 갔는데 이렇게 손목 이상이 넘어간다. 이것은 너무 유연하다는 거라 스트레칭을 하면 할수록 허리가 불안정해지면서 부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허리는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도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요.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반대편으로 넘겨주시고 왼손으로 무릎을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살짝 힘을 써서 오른쪽 어깨를 바닥에 이렇게 붙였을 때 우리 트레이너처럼 무릎이 닿고 어깨가 닿으면 이분도 스트레칭이 많이 필요하지 않죠. 근데 만약에 어깨가 이렇게 떨어져 있다, 그러면 스트레칭이 많이 필요한 분이고요. 힘을 들이지 않아도 그냥 어깨가 바닥에 이렇게 툭 떨어져 있다, 이런 분들은 사실은 근력 트레이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좌우기 때문에 오른쪽 한번 확인해 보시고 왼쪽 한번 확인해 보셔서 필요한 스트레칭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스트레칭을 안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허리 스트레칭을 할 때 두 발을 다 펴고 스트레칭을 하면 허리에 좀 부담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한쪽 발을 이렇게 올려주셔서 반대쪽 무릎이 구부러지지 않게 해주시고요. 발목 살짝 당겨주시고, 이 스트레칭을 할 때 대체적으로 어떻게 잘못하냐면요, 허리는 두고 등이 이렇게 구부러져서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요.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면 허리하고 골반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등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세는 좋지 못하고요. 반대로 가슴을 펴고요, 양손을 엉덩이 뒤에, 이 상태에서요 배꼽 주변을 앞쪽으로 민다고 생각하시면 스트레칭이 햄스트링이라고 하는 엉덩이 뒤쪽으로 돼요. 두 번째는 허리 아프신 분들이 허벅지 앞쪽 과 뒤쪽이 타이트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무릎을 뒤쪽으로 당겨주시고 왼손으로
발목 잡아주시고 무릎을 뒤쪽으로 당겨주시면 돼요. 그때 허리가 앞으로 밀려나가면 안 되니까요. 코어를 호흡을 통해서 강하게 잡아주시고 엉덩이에 힘을 주시면 이 허벅지 앞쪽이 늘어나시거든요. 그렇게 스트레칭을 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뒤꿈치가 엉덩이에 편하게 잘 닿는다? 스트레칭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간 낭비고요. 오히려 독이 되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동작은 아까 보여드린 동작인데요. 바로 누운 상태에서 한쪽 발 무릎 구부려 주시고 다리를 반대로 넘겨 주시고 오른손으로 무릎을 잡아 주십니다. 이 상태에서 본인의 손을 갈비뼈 쪽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호흡을 하면서 이쪽을 쳐다보면서 왼쪽 견갑골을 지면에 눌러 주시면 돼요. 10초 정도 스트레칭 하시고 이렇게 다시 후.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무릎이 닿은 상태에서 반대쪽 어깨가 바닥에 너무 편하게 잘 닿는다? 그러면 할 필요 없습니다. 스트레칭은 이 정도만 하시면 허리 주변에 부드러운 건 거의 확보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어의 근력을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거든요. 갈비뼈에서 내려오는 팔이 움직이면서 내려오는 상지 복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리가 움직이면서 근력 운동이 되는 하복부 운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복부와 하복부와 만나서 회전을 하는 동작, 크게 3가지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팔이 움직이는 동작은요, 집에 있는 이런 밴드를 문고리 같은 데다 걸어 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양손을 잡으신 채 차렷 자세를 한번 하시면은요, 팔이 내려오면서 이 갈비뼈가 밑으로 내려오거든요. 이러면 상복부가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 자세로 와서 90도 자세에서 팔을 내리면서 호흡을 후, 다시 제자리로 다시 한번 내릴게요. 후, 마지막 한번 후. 지금 훈련이 잘 된 트레이너도 엄청 떨리거든요. 보통 이제 여성분이나 남성 중에서도 팔이 얇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 상지에서 오는 근력이 약해요. 그러다 보면 이 갈비뼈가 좀 열려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자꾸 몸통이 넓어지는 이유는 살이 찐 거보다는 그 늑간근이라고 저희 고기 먹으면 그 사이에 있는 근육이 느슨해지면서 통이 넓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통을 좁히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팔이 움직이면서 코어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운동은 다리가 움직이면서 근력 운동을 하는 건데요. 양 발을 들어주시고요. 든 상태에서 한쪽 발이 내려갔다 오는 겁니다. 천천히 내려갔다가 그대로 올려서 원래 위치로 다시 반대쪽. 이렇게 하면 다리가 움직일 때마다 하복부 근육이 운동이 되면서 아래쪽이 운동이 됩니다. 천천히 내려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자리. 오른발이 내려갈 때 왼발이 따라가지 않아야 골반이 고정이 되면서 허리에 부담을 줄여줘요. 양발이 동시에 움직이면 이 골반이 앞뒤로 기울면서 허리에 부담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이 동작을 기본 왕복 한 10개 정도 하시고 정말 근력이 좋아진다 그러면 15개, 한 20개 정도 하시면 아마 허리가 굉장히 강해지실 거예요. 물론 하시다가 약간의 불편함이나 통증이 있다면 멈추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체에서 오는 상복부 운동을 했고 하복부 운동을 했으면 그 다음은 얘가 꼬이면서 운동이 되어야 해요. 그러면 보통 코어라고 하면 복직근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코어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중요한 건 내외복사근이거든요. 근데 이 내외복사근은 회전이 될 때 사용돼요. 그래서 이 내외복사근이 약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비뼈가 자꾸 열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밴드를 잡은 상태에서 앞으로 나란히 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어깨가 위로 올라가지 않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코어 운동이 안 되거든요. 밑으로 내려서 겨드랑이를 팔로 딱 잡아주신다고 생각하고요. 런지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면서 호흡 뱉어주시면 허리가 얇아집니다. 그리고 제자리로 와주시고요. 다시 한번 후. 천천히. 가능하면 운동하실 때 체중은 앞쪽 발에 체중이 있을수록 좋습니다. 뒤로 도망가지 않게요. 그래서 운동은 15회 정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오른쪽 한 번, 왼쪽 한 번 해주시면 좋고요. 이 동작이 잘 되면 근육이 내 갈비뼈를 쫙 조이는 느낌이 나면서 아주 슬림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2가지를 설명드리면, 건강한 사람은 지금처럼 이렇게 매트에 누워서 한 30분 정도를 그냥 편안하게 누워 있을 수 있어야 해요.
근데 누웠는데 몸이 막 이렇게 지진이 난다? 그럼 몸에 뒤틀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바로 자는 게 베스트고요.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바로 못 자니까 옆으로 주무시거든요. 새우잠. 그래서 새우잠을 자는 게 일반적으로 허리 아프신 분들이 선택하는 방식이죠. 이렇게 하면 허리에는 부담이 없어지는데요. 문제는 목이 떨어지면서 목과 어깨가 아파져요. 안 좋은 자세는 엎드려 자는 게 허리에는 제일 안 좋고요. 충격이 밑으로 가거든요. 엎드리면 이 척추가 앞쪽으로 전진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래서 보통 잘 땐 이렇게 안 자죠. 손을 이렇게 자게 되면 이 허리의 하중이 받아지면서 부담을 많이 주게 되거든요. 안 좋죠. 왜냐면 척추는 중립을 유지할 때 가장 좋거든요. 그 중립은 똑바로 서거나 앉았을 때 또는 누워 있을 때, 이때 가장 편한데요. 이게 구부러져 있으면 이 상태로 척추가 계속 굳어지거든요. 그래서 좋은 자세는 아니에요. 허리가 안 좋은 분들이 대다수가 엉덩이 근력이 약해요. 그래서 옆에서 서 있는 모습 보면 등과 엉덩이와 허벅지 뒤가 일자죠. 납작궁뎅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엉덩이 근력을 만들기 위해서 제일 많이 하는 운동들은 브릿지라고 하는 운동들이에요. 한번 들어보실게요. 내리시고, 이 동작을 제일 많이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운동은 죄가 없어요. 그 운동을 잘못한 사람이 죄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우리 트레이너가 지금처럼 운동을 하면 딱 엉덩이 근육만 사용되거든요. 근데 보통 코어는 엉덩이와 복부 근육을 동시에 써야 해요. 그렇다면 이 척추뼈를 엉덩이로 밀어 올리는 게 아니고요. 엉덩이는 받쳐주고 복근은 잡아서 같이 들어 올려야 건강해지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복부에 힘을 주기 위해서는 호흡을 통해서 아까 저희 팔 내렸던 운동 기억하시죠? 그렇게 해서 이 갈비뼈가 호흡을 뱉어 보실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척추가 강체가 된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엉덩이에 힘을 주면서 그대로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엉덩이와 복부가 같이 자극을 받아요. 내려주시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부에 힘을 주지 않고 엉덩이로 계속 밀어 올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엉덩이는 강해지면서 허리가 약해져요. 이 두 개가 동시에 강해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순서는 다시 한번 호흡 뱉어서 복부의 근육을 꽉 잡아두고 엉덩이를 밀어서 들어 올리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복부에는 자극이 없고 엉덩이만 자극이 있다. 그러면 호흡을 좀 더 강하게 뱉어서 복부 근육을 좀 수축시켜야 합니다. 만약에 조금 전에 운동을 한 것처럼 양 발을 들어 올렸을 때 괜찮다, 너무 쉬운데? 라고 생각이 드시는, 혹시 운동을 잘 하시는 분들은 한쪽 무릎을 당겨 두시고요, 이렇게 잡습니다. 반대손으로도 잡아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똑같이 호흡 뱉어주시고 오른발로 밀어 올리시면 불안정성이 생기면서 코어가 만들어지거든요. 천천히 내려오시고 그 다음에 올려보시고요. 올려서 무릎에서 엉덩이, 어깨까지 일직선이 될 때까지 올려주시고 내리고. 그래서 보통 운동은 15회 정도 반복하시고요. 혹시 내가 엉덩이가 좀 강하다 라고 생각하면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애플 힙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엉덩이 운동 일반적으로 허리가 아프거나 강화를 시킬 때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하는 엉덩이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본 대다수의 분들은 거의 옆으로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을 잘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체적으로 들어 올릴 때 이렇게 들어 올리면 다리와 이 몸통이 시옷자가 되면 잘못 들어 올리는 거거든요. 들어 올려 보실게요. 이렇게 되면 엉덩이 근육이 아니고요, 이 앞쪽에 있는 그 TFL이라고 하는 근육이 작동이 되거든요. 근데 이 근육이 딱딱해지면 허리가 불편해져요. 그래서 이 동작을 하실 때는 꼭 신경 쓰셔야 할 것은, 옷들 보면 이 주머니 보이시죠? 이 주머니 근처가 자극을 받으면 잘못하시는 거고요. 이 뒷주머니 쪽 있죠? 뒷주머니에 있는 근육들이 자극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동작에서는 발을 최대한 뒤쪽으로 보내서 발끝부터 어깨까지가 최소한 직선은 만들어져야 되고요. 이 상태에서 들어 올리시면 돼요. 들어 올릴 때 위치는 여기가 자극이 받아야 돼요. 또 하시면서 조금 주의하셔야 될 점, 힘이 없으면 이 골반이 이렇게 뒤로 넘어지거든요. 수직으로 딱 서 있어야 뒤쪽이 자극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뒤쪽으로, 그 상태에서 위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동작도 10회에서 15회까지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선 뒤꿈치 들어 올리는 동작이 허리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유는 사람이 걷거나 움직일 때 발목이나 고관절에서 충격 흡수를 해줘야 하거든요. 근데 이 뒤꿈치 들어 올리기가 잘 안 되면 발목에서 충격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러면 그 충격은 허리 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뒤꿈치 들어 올리기는 결국에는 제2의 심장이라고 하는 종아리의 근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뒤꿈치 들어 올리기 동작이 간접적으로 허리의 건강을 지키는데 중요한 동작입니다. 그 다음에 한발서기 동작은 보통 사람이 두 발로 서면 제 벨트 보이시겠지만 이 벨트가 수평으로 있거든요. 근데 다리를 들어 올리는 순간 얘가 올라가거나 밑으로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되면 골반이 무너지면서 그 위에 있는 허리도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거든요. 하지만 한 발 들기를 잘 하는 분은 지금 제 벨트 라인 보이시죠? 제가 두 발로 서 있을 때나 한 발을 들어 올려도 이 선을 그대로 지킨다는 건 코어가 강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동작이 잘 되면 다리와 코어의 협업이 잘 되는 거고 코어의 안정성이 좋아서 허리의 부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사람이 살 때 근육이 움직이지 않고 일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근육이 짧아지면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근육이 길어지면서 일을 해요. 근육이 멈춘 상태에서 일을 하는 건 아마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매달리기 하면 매달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일을 하고 있죠. 얘가 운동의 최고 기본적인 동작이에요. 그 다음은 피트니스 센터에서 만약에 바벨을 들어 올려요. 들어 올리면 근육이 짧아지면서 일을 하거든요. 이게 두 번째 강도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을 때는 근육이 늘어나면서 운동을 해요. 얘가 가장 강력한 3단계 운동이에요. 근데 플랭크를 30초 하면 멈춘 상태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도가 안 나가겠죠? 왜? 운동 강도가 안 올라가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할 때는 저희가 알파벳 공부하는데 A, B, C 끝난 거예요. 그 다음날도 A, B, C, 그 다음날도 A, B, C 하긴 하지만 발전되지 않기 때문에 플랭크를 멈춘 상태로 30초 하는 건 가장 기초적인 운동만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시간 대비 효과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로 한국인들이 의자가 아닌 바닥에서 생활을 하면서 앞바다리라고 하죠. 양반다리. 그 양반다리를 하는 동작들이 허리 부상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쪼그려 앉는 습관 이런 것들이 허리를 많이 구부러지게 하면서 부담을 줄 수 있는 동작들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유연한데 계속해서 스트레칭류의 운동을 한다면 운동을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더 나을 정도로 위험한 동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몸이 딱딱하신 분들은 근력 트레이닝을 통해서 몸을 더 딱딱하게 만들면 허리를 더 부담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동작도 사실은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반적인 하나의 운동이 몸에 데미지를 준다기보다는 내 체형에 맞는 운동을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허리의 부담을 줄여주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코어를 360도로 허리를 동그랗게 봤을 때 어느 특정 부위만 타겟팅해서 운동을 하는 것은 조금 더 위험하고 부상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데드버그라든지 엎드려서 팔과 다리를 드는 동작의 운동들을 할 때 허리에 이 뒤쪽만 사용하는 경우가 그렇거든요. 그러면 뒤쪽은 계속해서 딱딱해지고 앞쪽은 계속해서 느슨해지다 보면 밸런스가 깨지면서 허리의 부상을 더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등산과 골프를 비교한다면 허리에 더 안 좋은 건 골프가 되겠어요. 왜냐면 골프를 치면 한쪽 방향으로 계속 회전을 하다 보니까 몸이 한쪽으로 틀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디스크를 만들어낸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골프 선수들도 그렇고 골프를 즐기시는 분들도 오랫동안 즐기시기 위해서는 그 틀어진 몸을 바로 잡아주는 운동들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면 왼쪽으로 스윙을 했다면 내 몸을 오른쪽으로 돌리는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운동들이 내 몸을 올바르게 만드는 그런 동작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병원의 역할과 그 다음에 운동의 역할을 조금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병원에서는 이 급성기의 통증을 잡기 위해서 주사를 맞는다든지 수술을 한다든지 시술을 하게 되거든요. 그거는 통증을 잡겠다는 거고요. 통증이 잡았다고 움직임이 좋아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움직임을 개선하기 위한 예를 들어 스트레칭이라든지 근력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후에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허리 부상이나 허리 통증에서 일반적으로는 통증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하나도 안 아픈 게 0, 죽을 것처럼 아픈 게 10. 이렇게 구분을 했을 때 내가 참을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다면 병원을 빠르게 방문해야 될 것 같고요. 또는 2주, 3주 연속된 통증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면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간헐적으로 불편함이 있다 없다 하는 것들은 제가 봤을 땐 대체적으로 스트레칭이나 근력운동을 통해서 조금 본인이 스스로 개선해야 될 어떤 관리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백질 보충제는 삼시세끼를 맛마시든 입맛이 잘 없어서 못 드시면 도움이 되지만 삼시세끼를 규칙적으로 또는 영양 있게 잘 드시는 분은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이유는 일반적으로 이제 근육은 단백질을 저장하는 창고거든요. 근데 창고의 규모가 작은데 물건을 계속 갖다 놓는다고 이 창고 안에 단백질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근육을 키우겠다 그러면 운동을 하면서 보충제를 조금씩 드시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창고를 넓히는 게 먼저고요. 넓혔더니 단백질이 부족해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단백질을 공급해 주는 게 제가 볼 땐 순서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이 허리는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에요. 근데 제 주변에 지인들도 그렇고 허리 운동이 가장 하기 싫어요. 이유는 힘든데 별로 보여지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식스팩을 계속 보여주고 다닐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로 팔과 다리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운동을 만약에 꾸준히 하신다면 코어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팔다리 운동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코어가 영어로 여기이기도 하지만 코어는 핵심이거든요. 우리 인체의 핵심인 코어가 건강해져야 사지가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운동을 가신다면 꼭 코어를 먼저 하시고 운동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